딸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그럼 딸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무지하게 당하고 살았대요. 두들캐고 밖에다 내부놓고 문을 잠가보고 못 들게 하고 너희들 산으로 꽂고 가고 막 두들고 그랬다. 내가 죽일 테니까 너는 밖에 있든 안에 있든 해라 그렇게 안으로 탔다는 거. 여기만 해도 공모예요. 근데 이미 공모는 잡아놨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것이 자기도 이 사람한테 겁을 먹었다. 잘못하다가는 나도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프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조사받을 때는 시인하면서 울고. 친딸을 살해하는데 남편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이 부분만 여쭤볼게요. 김광선 박사님. 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일단 뭐 자기 남편과 딸을 살해하고 이제 사체를 유기한 혐의인데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자리에 있었다. 이제 그것까지 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유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딸은 일단 살인과 관련해서는 살해를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지 않다는 거고 혐의가 입증이 안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체 방조에 관련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 다툼이 여지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알려지기로는 이건 본인이 진술한 거 아닌가요? 본인들 진술 자체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뭐 내가 만약에 저걸 말리면 살해를 당할까 봐 못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소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살해를 하려면 적극적으로 공모도 해야 하고 사체 유기를 하려고 하면 뭔가 도와주고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기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로는 저 정도면 공모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아마 뭐 증거 전체적인 기록과 자료를 보고 이건 또 살인이나 사체유기 공범이 보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김모인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보강을 하면은 좀 영장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추가 수사를 통해서 지금 계부를 통한 추가 조사를 할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살인과 사체 유기에 대한 묵시적 동의나 묵시적 방조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추가 영장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영장 청구가 기각된 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죄 같은 경우 이 경우에 그렇다면 이 친모는 차에서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건 부작위를 했다는 건데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 친모가 아니라 제3자면 부작위를 했더라도 살인죄의 공모는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이 친모는 본인의 친딸이기 때문에 보호 의무가 형법상으로 민법상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런 의무를 도외시한 채 살인행동을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 그럼 부작위에 의한 적어도 살인죄의 방조죄는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들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을 아마 검찰이 추가 조사를 해서 재차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엄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됐다라는 실제로 그런 말씀이시죠? 판례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 법적인 걸 떠나서 법도 뭐 심리적인 걸 반영하는데 저도 김 변호사님 그 말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오히려 계부보다 친모의 지금 무책임이 더 크다는 거죠. 자기 딸이 뒤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13개월 된 아들하고 지금 말하는 걸 보면 나도 남편에 당할까 봐 무서워서 범행을 말릴 수 없었다. 물론 이제 억압돼 있는 상황이라든가 제한된 공간이라든가 뭐 그런 거라면 모를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경찰이라든가 다른 친부에게 친부도 물론 뭐 학대 정황도 있고 그러지만 친부든 아니면 다른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구할 수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 더군다나 그 시체를 유기하고 돌아와서 격려를 해주는 뭐 차원에서 고생했다. 뭐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을 물론 영장이 기각됐다고 무혐의 받은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계부든 지금 친모든 오히려 친모가 더 심리적으로는 더 나쁜 사람이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답답합니다. 이 학생이 부모한테 이렇게 버림받고 유일하게 담임 선생님한테는 얘기를 했었나 봐요. 담임 선생님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돕지를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처음에 이제 그 극단적인 형태의 가정 내에서 누구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 학생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는 뭐 했나? 학급 친구들은 뭐 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교사라든지 학급 친구들도 같은 굉장한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방관자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그 심리적 굉장히 큰 부담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 어떤
계부의 성추행 사실을 그 교사한테 알렸을 때 교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경찰 쪽으로 예. 본인이 좀 해결하지 말라고. 좋지 않겠나 싶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사실은 담임 교사의 가정 방문이 있었는데 요즘도 그런 게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정 방문이 꼭 그 부정적인 효과만 있었느냐? 때로는 교사가 가정의 그 형태라든지 상황을 파악을 해야 저럴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데 애가 한마디 저는 정말 믿기 힘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으면은 제대로 대처하기 힘든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그 어떤 다각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은 김호연 변호사 20대 대학생이 좀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네, 지난밤에 또 온 국민의 또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지난 새벽 오전 4시경에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3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화재로 아파트 주민 1명이 사망하고 94명이 연기를 흡입하게 됐는데 이 사망한 1명의 그 희생자가 24살 대학생인 남자 그 손자입니다. 손자가 외할아버지를 먼저 대피시키고 본인도 대피는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외할아버지의 집에서 불이 발생을 해서 불을 끄려다가 먼저 그 화마에 휩싸여서 이제 사망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불이 난 걸 알고 할아버지 먼저 나가시라고 하고 미처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먼저 나가시고 119에 신고를 해주십사 하고 불을 끄려고 했던 거죠. 사실은 불이 어느 정도 붙었을 때는 혼자서 끌 수 없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주변 사람들이 대피하게끔 해주는 게 우선인데 아마도 굉장히 이제 그 동네 분들도 안타까워하고 가족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할아버지 혼자 사시니까 효심이 굉장히 지극해서 혼자 이제 주무시고 혼자 식사하시는 거를 안타까워하면서 일주일에 4-5번을 이렇게 와서 같이 자고 그렇답니다. 근데 이제 불이 지금 아직 그 전기 누전인지 아니면 뭐 방화 혐의는 없어 보이지만 그게 왜 그런지는 몰라도 저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빨리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고요. 또 그러면서도 지금 죽은 장소가 화장실에서 물을 뜨러가면서 거기서 질식하지 않았나 하는 그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죠.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경찰 인터뷰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내용 듣고요. 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가 불 끄다가 이제 119 빨리 신고하라고 그 할아버지가 신고하고 할아버지 먼저 나오시고 그 학생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다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해야죠. 부모님들은 그 위치에 살고 우리 할아버지는 다른 층에 살고 거의 그 할아버지가 같이 기거를 하신 거예요. 가서 같이 할 거예요. 불이 왜 났는지 그 일단 뭐 1차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아직 좀 뭐 조사는 안 됐고 다음 주에 해야지.